무영탁, 현진건. 제37장 주만과 터리는 석가탑 앞에 와 걸음을 멈추었다. 아하, 아주 늘어지게 한 잠이 드셨는 거립시여. 쇳내가 올라가 볼깝시여. 터리는 다짜고짜로 거기 놓인 사다리에 한 발을 얹으려 하였다. 얘 주무시면 조금 있다가 다시 오는 게 좋지 않니? 글셉시여. 왼종일 일을 너무 많이 하시어 고단도 하실 테니. 터리도 이번에는 순순히 이르는 대로 들었다. 아무리 주책 없는 터리라도 생면부지에 사내가 자는 것을 덮어놓고 깨워 일으키자는 여민은 없었다. 그들은 가만히 발길을 돌렸다. 마치 자기네의 자옥 소리에 자는 이의 고단한 잠이 깨일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터리는 앞장을 서서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주만은 무엇이 마음에 캥기는지 다시 돌쳐선다. 어슴푸레한 빛을 통하여 그는 뚫어지게 탑 위를 쳐다보며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는 도로 가자시더니 왜 그리고 서깁시여? 그래도 차마 발길이 떨어지시지를 않읍시여? 히히. 앞을 서서 가다가 제 주인의 뒤따르는 기척이 나지 않음에 힐끔 돌아다보고 터리는 또 우스개를 걸었다. 주만은 터리의 버릇없는 우스개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한동안 뿌리가 박힐 듯이 서 있다가 손짓으로 터리에게 가까이 오라는 뜻을 보이었다. 얘 암만 해도 이상스럽구나. 주무신다 한들 어찌 저렇게 기신도 없이 주무실 리야 있겠니? 과연 돌 위에 늘어져서 등 언저리가 어쩐지 푹 꺼져 보이는 게 보통 잠자는 사람으로는 너무 종용해 보이었다. 터리도 제 주인의 목소리가 무슨 불길한 조짐을 느낀 것처럼 약간 떨리는 것을 듣자 심상치 않다는 듯이 발을 사르르 미는 듯이 다시 돌쳐서 제 상전을 따라 탑 위를 말끄러미 바라보다가 나는 좀 이상한뎁시여. 그냥 주무시기만 한 다음에야 저렇게 턱 엎어져 계시지는 않을 상식군요. 그리고 마취를 그대로 들고 있는 것도 수상하지 않으냐? 저렇게 고단하게 잠이 든다면 쥐었던 것을 의뢰놓을 텐데. 그야 쥐고 자는 수도 있겠습지요. 만 아무튼 궁금하니 쇳내가 좀 올라가 볼갑시여. 주만도 이번에는 말리지 아니하였다. 터리는 휘청휘청 사다리를 부여잡고 발발 떨면서 올라갔다. 어른어른하는 달빛에서 그 방구리 같은 몸을 꼬불랑꼬불랑하며 터리는 이리 갸웃 저리 갸웃 늘어진 이의 이모저모를 자세자세 들여다보고 있다가 애구머니나. 버럭 외마디 소리를 지른다. 응? 하고 주만도 깜틀하며 사다리 앞으로 한 걸음 바싹 다가들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 뺨에 피가. 응, 피가? 하고 부르짖을 겨를도 없이 주만은 나는 새와 같이 사다리를 날아올랐다. 어디냐? 올라서는 길로 주만은 허둥지둥 묻는다. 아사달의 오른편 뺨과 돌이 맞닿인 얼음을 들여다보고 있던 터리는 여길 봅시여. 하고 터리는 손가락으로 재보던 자욱을 가리킨다. 주만은 미처 치마폭도 못 거두고 올라온 탓에 발이 치맛단에 휘감기어 하마터면 고꾸라질 뻔하였다. 달빛은 아무리 밝다 해도 흐릿한 탓에 빛깔 같은 것이 또렷또렷하게 나타나지를 않는다. 터리는 재바르게 제 손을 그 뺨과 돌 사이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며 이것 봅시여. 눅눅하게 묻는뎁시여. 하고 무슨 물기가 도는 제 손가락 끝을 부비어 보인다. 살에 묻는 피는 더구나 잘 알아볼 수가 없었다. 주만은 급한 마음에 제 치마폭을 꾸김꾸김 꾸겨주고 그 뺨과 돌을 훔쳐내어 달빛에 펴서 비춰보고 피가 분명구나. 마침내 단정을 나리었다. 이걸 어째요? 터리는 쩔쩔매었다. 얘 몸을 좀 흔들어 보렴. 여봅시여. 터리는 넘어진 이의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며 등을 흔들어 본다. 어규. 어째 살이 단단한 것이 굳은 것 같은뎁시여. 주만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아사달의 코에다가 손을 대어 보았다. 그윽한 숨길이 있는 둥 만둥한데 손을 쥐어보니 마치 얼음장같이 싸늘하다. 이를 어떡하나. 주만의 눈에서는 괜때 모르는 눈물이 쏟아진다. 제38장 아사달은 까무러진 그 이튿날 아침에야 겨우 깨어났다. 아리숭아리숭한 머리 가운데 한창 흥이 겨워서 겨누를 휘두르고 정을 들만 치는 모양이 저 아닌 다른 사람과 같이 떠올랐다. 그 신이 난 장가락 굵은 가락이 잉잉하니 귓결에 울리며
제 몸은 반공에 둥둥 솟아 일렁일렁하는 듯하다. 물불이 번쩍번쩍 흩어지는 대로 눈동자만큼씩한 수없는 아사녀의 모양이 마치 콩 튀듯 튀어올라 핑핑 내어둘리는 눈끝에서 뱅글뱅글 매암을 돈다. 내가 왜 이러고 누워있을까?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였다. 저 아닌 아사달은 저렇게 일을 하느라고 고비 끼었는데 저는 번듯이 누워서 핀둥핀둥 노는 것이 송구스러웠다. 한창 흥이 나는 판인데 나는 왜 이러고 누워있을까? 이 드물고 소중한 시각에 나는 왜 한반히 쉬고 있을까? 몇 번 손질이면 석가탑의 3층이 끝날 것이 아닌가? 돌결이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는 터이거늘 나는 어느 틈에 들어눕고 말았을까? 수없는 아사녀의 모양이 하나씩 둘씩 엉겨붙더니 다 자란 아사녀가 되어 뒷걸음질을 치고 멀리 달아나며 한창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저 아닌 아사다를 손짓하여 부른다. 저것 보아. 아사녀는 저렇게 부르지 않는가. 저 사람의 견우화정을 등팔은 그렇게 번개같이 놀지 않는가. 그런데 내 몸은 왜 여기 늘어져 있을까? 암만 해도 무슨 곡절인지 알 수가 없으나 아무튼지 자기가 끝낼 일을 집어치우고 만 것만은 틀림이 없었다. 그때 일을 끝내었던들 나는 벌써 헐헐 날아갔을 것이 아닌가. 지금쯤은 우리 집 살인문을 삐걱삐걱 열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아사녀는 엎드러지며 꼬꾸라지며 뛰어나올 것이 아닌가. 아무 거리낌 없는 내 방에서 내 활기를 퍼져버리고 실컷 마음껏 쉴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는 그동안을 못 참아서 여기 쓰러져 버린 제 몸이 한량없이 근심스러웠다. 어서 일어나야지. 하고 그는 몸을 추스르려 하였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의 몸은 나른하게 풀어져서 손가락 끝 하나 오그릴 수도 없었다. 마취화정이 제 좌우에 맞지를 않아서 화증을 내던 것이 인제 와서 또렷또렷하게 생각이 난다. 옳거니 그때 내가 화증이 나는 김에 마취를 휘갈겼거니 그러고 그 다음에는 생각의 실마리가 풀릴 듯 하면서도 또다시 갈래를 잡을 수 없다. 그 후에 얼마를 일을 더한 것도 같고 탑 위에 그냥 쓰러진 법도 하다. 마취를 휘갈기고 나서 끝이 아물아물해지려는 그 생각을 붙들고 그는 다시금 곱씹어 보았다. 암만 해도 그 뒷일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공중에 둥실 떠있는 듯 하던 몸이 차차 가라앉는 듯하며 뼈마디가 얼얼하였다. 그러자 문득 아사녀의 냄새가 난다. 숨을 들이쉬는 대로 그 감칠 듯한 향기는 모락모락 피어나서 코 속으로 흘러들어 피 방울방울에 스며든다. 육지에 뛰어오른 물고기가 오래간만에 물맛을 보는 것처럼 그는 가슴을 벌름벌름하며 숨을 크게 내쉬고 들이쉬었다. 아, 향기. 아사녀의 향기. 3년이나 길고 긴 세월에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그 향기. 줄이고 줄이던 그 향기. 과연 그는 이 향기에 줄이었다. 그립고 그리운 아내의 얼굴은 비록 환영일망정 때때 그의 눈에 밟혔지만 아사녀의 현실의 몸이 아니면 바랄 수 없는 이 향기가 현실로 그의 코안으로 기어들 까닭은 없었다. 그는 대공을 마치고 어느 결에 아사녀의 옆에 와 누워있는가. 아사달은 눈을 두리번 하였다. 헌털뱅이 다 된 제 번거지가 걸려있는 바람병만 보아도 갈데없는 불국사 제 처소가 분명하거늘 이 향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흘러오는가. 아사달은 바로만 두었던 고개를 돌리어 뚫레뚫레 살피려 하였다. 그러자 귓결에서 벼랑간 꾀꼬리 같은 연악낙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사내들 틈바구니에서 나를 보내었고 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오래간만이었다. 아가씨, 구실 아가씨. 저 좀 보십시오. 그 어른이 고개를 돌리시는군요. 눈을 뜨시고 인젠 아주 깨어를 나셨군요. 제39장 호울로 왜 따로 누웠거니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난데없는 사람 소리를 더구나 여자의 목청을 듣고 아사달은 깜짝 놀라며 그리로 고개를 돌리었다. 제 옆에서 10뼘도 안 떨어진 저만큼 웬 처녀 둘이 앉아있지 않은가. 그 중에 한 처녀는 어디선지 본 듯한 얼굴이었다. 내가 저희를 어디서 보았누? 흐릿한 기억을 더듬으며 아사달은 궁금증을 내었다. 그래도 얼른 생각이 나지 않는데 두 처녀는 불시에 몸을 일으키어 제 머리맡에 와서 앉는다. 아사녀의 몸에서나 나던 그 향기를 아낌없이 풍기면서 오 옳지. 그 향기가 바로 이 처녀들에게서 난 괴로구나. 아사달은 어리둥절하면서도 향기의 출처를 터득하였다.
인제 좀 어떻시요? 괜찮습시요? 낯선 처녀는 바싹 대어들듯이 다가앉으며 묻는다. 무에 어떠하단 말인가? 괜찮다는 것은 또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고? 아사달은 웬 영문인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낯익은 처녀는 가까이 오기는 왔으나 물끄러미 들여다만 볼 뿐이여 아무 말이 없다. 그 목다나 송이 같은 번화한 얼굴 바탕에 어울리지 않게 화색이 거치고 슬픈 빛이 가득한 것이 대자대비의 관세음상을 생각나게 하였다. 그러나 관세음상이라면 그 눈은 너무 정다웠고 너무 생기가 도는데 자기를 한없이 안타까워하고 한없이 애처로워하는 눈치다. 아사녀의 자기를 보는 눈에서나 이런 눈치를 덜어본 듯 싶었다. 어디서 꼭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보았을까? 아사달은 또 내어보았다. 옳거니 파일날 밤 다보탑에서 보았구나. 마침내 황련대각을 해내었다. 그때 여불없이 제 아내의 환영으로 속았던 그 처녀가 분명하다. 그리고 보니 그 윗입술이 조금 쩔은 듯한 입모습 언저리라든지 갸름한 판국이 연신 제 아내와 같은 점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었다. 그 처녀가 어찌 또 여길 왔을까? 혹은 내가 그 처녀의 집에 누워 있는 것이나 아닌가? 아사달의 생각은 다시금 알쏭달쏭해진다. 이게 생시가 아니고 모두 꿈이오니. 생각해보매 따는 길고 깊은 꿈속을 거쳐나온 듯도 싶고 아직 헤어나지를 못한 것도 같았다. 그리고 또 아사달을 놀라게 한 것은 그 낯익은 처녀가 눈물을 흘린 것이다. 그 처녀는 참고 참은 모양이었으나 끝끝내 구실 같은 눈물이 연잎의 빗방울처럼 그 뺨을 구울러 떨어지고야 만다. 뒤미쳐 곧 눈물을 닦고 닦았으나 그 속눈썹이 은가루를 뿌린 듯 번쩍이고 어룽진 뺨이 마치 이슬에 촉촉이 젖은 꽃잎 같은 것도 천년 이별하던 날밤에 아사녀가 숨어 울던 것과 같았다. 저 처녀가 왜 울까? 아사달은 고의적게 생각은 하면서도 그 눈물이 자기를 동정하는 것인 줄을 어렴풋이 깨닫고 그윽하나마 고마운 정이 움직였다. 두 처녀는 물론 주만과 털이었다. 그들은 어젯밤 석가탑 위에서 까무러친 아사달을 발견하고 곧 절 안을 혼동시켜 기절한 이를 얽매어다가 제 방에 갖다 눕히었다. 의술도 짐작하는 아상 노장이 창왕이 달려와서 기절한 이의 수족과 등과 배를 주물러 보고 과로한 탓으로 잠깐 기절한 것이지 큰 염려는 없다 하였다. 과연 얼마 만에 까무러친 이는 겨우 숨기를 돌리었다. 모이었던 중들은 뿔뿔이 헤어지고 맨 마지막으로 아상 노장은 또 한 번 기절한 이의 머리와 맥을 짚어보고 몸을 일으켜 나오다가 그때까지 서성서성하고 있는 주만과 털이를 보고 오늘 밤에 두 분이 많이 애를 쓰셨소. 만일 두 분이 아니었던들 우리는 까맣게 모를 뻔하였소. 그것도 전생의 인연이요. 인젠 피어났으니 다른 염려는 없을 듯하오. 치사하는 말을 남기고 육환장을 끌며 천천히 걸어갔다. 주만과 털이도 남 다 헤어지는데 자기들만 처져 있자는 수도 없어 그 방을 나오기는 나왔으나 주만은 차마 발길이 돌아서지를 않는다. 아무리 아상 노장이 염려는 없다 하였지만은 아직 해이 깨어난 것도 아니니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랴. 아까는 여럿이 몰려들어가 판에 휩쓸려 들어가기도 같지만 더구나 기절한 것을 맨 처음 발견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인정해도 떳떳한 일이라 조금도 어색하지를 않았다. 그러나 지금 새삼스럽게 들어간다는 것은 차돌에 보기에도 수상쩍을 것 같았다. 할 일 없이 치워놓은 자기네 처소로 돌아왔다가 얼마 안 남은 밤을 앉아서 밝히고 다시 털이를 데리고 나왔다. 털이의 염탐으로 차돌이가 아침 공양 짓는데 시종 들러 나간 새를 타서 그들은 다시 들어오게 된 것이었다. 아사달이 눈을 뜬 것은 그들이 들어온 지 한참 만이었다.